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즉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환경,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두 번째 천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느낀 기운으로 느낌으로 볼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 목이 주관하는 계절은 봄이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 을목이 천간으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인, 묘, 진, 동방이 봄이 되겠습니다. 즉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색깔은 청색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상 속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갑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상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인을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 공부할 화가 아니고 금이죠. 금이 주관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예가 바로 내일 병화정화 공부할 때 화가 예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지혜,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의 다른 별칭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인자함이 너무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다? 목이 이는 믿음을 깨게 되겠죠. 목극토하니까 사람이 너무 어질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신망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또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람이 어진 마음이 없어진다. 오히려 사람이 모질어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갑목 일간이든 을목 일간이든 목일간인 사람들이 되게 어질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이라고 하는 것도 잘 중화를 이루었을 때 어진 마음인 것이지 오히려 목이 사주에서 병이 되거나 기신이 될 때는 오히려 사람이 모질어지고 사람이 좀 잔인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목이냐 또는 음목이냐 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양목이 되죠. 그래서 같은 오행상 목이라 하더라도 갑이라고 하는 목은 양의 기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자,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고 서로 좀 달리 서로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음과 양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좌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남자가 있죠. 서로 남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보충해 주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충해 주어야지만 인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어떻게 된다? 종족이 번식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듯이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다.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단 음양의
있어서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또는 쓰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이지만 어떤 나무? 대립목이라고 했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큰 소나무 같은 이런 개념, 전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큰 나무들이죠. 아름드리 큰 나무, 향천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곧게 단단하게 커져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목, 양목인 갑목은 용도 쓰임을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서 쓰임이 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로 동량지목이라고도 하고요. 동량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큰 나무는 베어서 그냥 마냥 천년만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도 다자란 성목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나무를 말합니다. 이 성목은 그냥 마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경금으로서 나무를 작벌 베어내고 이걸 갖다가 잘 다듬어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하면 큰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큰 사찰을 짓거나 옛날 거북선 같은 어떤 그런 큰 배, 판옥선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런 배를 지을 때 이런 제목으로서 큰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인 것이고, 갑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같이 대동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저께 공부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을목 설명할 때 왜 갑목을 설명을 하느냐? 을목만 설명하면 아까 말했죠. 음양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갑목을 같이 알면 을목은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양목인 갑목은 대립목으로서 곧고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인 음목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류목이라고 하죠. 능수버늘처럼 휘영청, 장 휘어지는 그런 개념,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죠. 넝쿨식물은 뭡니까? 단단하면 잘 안 휘어지는데, 넝쿨식물은 호박 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밤에 이런 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휘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고 가는 성질이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되게 보면은 갑목일간들에 비해서 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친화력이라든가 또 사람한테 이게 잘 엉긴다 그럴까요?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또는 처세술 같은 것이 되게 좋습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참나무 같은 경우에 큰 나무는 큰 시련을 주어지면 이 단단하고 거칠기 때문에 갑목이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낼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이솝우화의 참나무 있죠.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듯이, 참나무는 큰 바람, 모진 태풍이 불면 부러지지만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진 바람이 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죠. 참나무가 갑목이라고 하면 갈대는 을목과 같고요. 그 다음에 넝쿨식물로도 볼 수 있고,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잘 휘어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겠고,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통명이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을, 그래서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난초가 꽃을 피우고 장미가 꽃을 피우고 안개꽃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작벌에서 제목을 쓰니까 경금장을 쓴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와 뭘 씁니다? 개수를 위주로 씁니다.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정화 쓸 수 있겠고요. 개수가 없는 경우에 당연히 임수도 쓸 수 있겠지만은,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당연히 병화를 위주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인묘월, 그 다음에 신유월 같은 경우 또는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도 쓸 수가 있겠고요. 수가 부족하면 경금, 신금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을목은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살을 취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갑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7살인 경금을 이용해서 작벌을 해야 되지만,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보게 되면 마치 면도칼을 보는 것과 같다.
싹둑 싹둑 베어내면 을목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를 생할 때 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죠. 금생수해서 수생목해서 통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금이 없는 상태,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겠다라고 하면 마치 바위 덩어리가 을목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을목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뭐가 관건이 된다? 병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고, 화가 너무 많으면 뭐 임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하면 비경겁제인 목이 있어서 화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거해 줄 것이고, 수가 너무 부족하면 이때는 경신금을 쓸 수 있겠죠. 수를 생하는 용도로. 그래서 요 원칙을 알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참작해서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월지, 월령, 월원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가 월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지제는 춘하추동의 개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월지에 춘하추동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월지 춘하추동의 개념 안에는 왕수의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와,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 한난조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한난조습.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뭐예요? 한은 차가운 것이죠. 겨울과 같이 차가운 것을 말하는 거고, 나는 여름처럼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월령 안에는 한난조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묘월은 목이 왕하고요, 사우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합니까? 금이 왕하고, 해자월 같은 경우, 해자월은 겨울이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하면서 굉장히 숙살지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늘한 개념이지만, 해월, 자월, 겨울에는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데 수가 다시 많아지면 추우면서 습해지는 것이고, 해자축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많으면 추운데도 건조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난조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가늠해 봐야 되냐?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왕세,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죠. 사람이 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물이 없고 에어컨도 없고 부채도 없습니다. 살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해자축월 겨울인데 난방이 전혀 안 됩니다. 다 얼어 죽겠죠. 바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데 핵심이 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월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월령이라고 하는 것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절기를 볼 때도 절기는 월령에 있는 거예요. 일에 절기가 있는 게 아니죠. 시제도 월령이 있는 게 그죠. 절기가 있는 거. 월령 절기도 반드시 어디 있다? 월에 있다. 월에. 그래서 월에는 각각 절기가 있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가 되어야지만 어디서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미월은 우리가 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이라고 했죠. 만하, 그 다음에 모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늦여름이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초가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가을 숙살지기가 왕한,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늘한 기운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가을 같은 때 아침에 싹 나가면은 완전 추운 건 아닌데 살갗에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약간 오싹하면서 뒷목이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이죠. 그게 바로 숙살 기운이고요. 겨울에 해자축월의 수기운은 뭐냐면 살갗이 에일 정도의 그런 혹한의 추위를 말한다. 그래서 신유술월의 숙살기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금의 기운이 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의 기운이 왕해질수록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결실을 맺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신유술월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실을 잇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주를 갖다가 신유술월이면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다. 사주를 중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고, 금방 말했던 것처럼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입니다. 금이 왕죠. 자, 금왕절이다. 요것만 놓고 보면은 약간은 하수고요. 자, 금이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극목,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약해지는 것이고, 금은 수를 생하니까 금이 왕한 신유월 같은 경우, 수월은 별개죠. 토왕절이니까 신유월 같은 경우는 수가 있으면 수도 같이 세력을 얻게 되고, 화토는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이 원령 하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령 하나 가지고 왕세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난조습도 신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숙살지기가 강한 계절인데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사주가 한습해진다, 추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추워지면 조후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월의 특징인데, 자, 일간이 뭡니까?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죠. 자, 을목 뭐라고 했습니까? 화초라고 했죠. 자, 가을에 피는 화초는 뭐가 있을까요? 화초, 당연히 코스모스 생각나죠? 국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가을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모스하고 국화는 대표적인 가을의 꽃이죠. 자, 신월에 6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국화꽃, 코스모스꽃. 신월에 꽃이 만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모스가 일단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햇볕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햇볕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러면 뿌리는 마르는데 햇볕만 있으면 풀이 마르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 같은 경우 일단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따뜻하게 조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뭘 필요한다? 화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로 하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관건, 핵심이 되겠죠. 병화는 금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따뜻하게 조우하는 역할도 하는데, 천간으로 신금 또는 경금이 투출되지 않는 이상은 병화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천간으로 경신금이 투출해서 을목을 갖다가 극복해서 을목을 극한다고 할 때, 이때는 정화를 얻어도 좋습니다. 이때는 화 중에서 금을 갖다가 가장 잘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바로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금을 달려할 때는 병화는 안 되고 정화라 해야지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금, 신금이 투출되지 않으면 일단 병화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병화를 얻은 연후에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월에 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원령에 좀 녹록진 않지만 원령이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수가 투출된 필요는 없다.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가 청아를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것에 을목 자체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일단 중요한 건 신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되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뭐 크게 신월의 을목 사주 분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혹자는 뭐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주를 볼 때 격국과 용신은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격국과 용신에 너무 몰빵할 필요는 없다. 10정격이라고 하죠. 10개의 정격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격국과 용신은 그 이상 뭐 알 필요도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격국과 용신도 당연히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했고요. 월지는 신금, 신월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음목이 양금을 받습니다. 그죠? 음대 양의 관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면 극하라고 하는
극한다. 극하자 일간인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금은 목 입장에서는 저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바로 관성인 것이고, 참고로 내가 극한 것은 아극자라고 해서 이거는 재성, 재물, 처로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본시 관성인 것인데, 그 관성의 작용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나를 극해하고 나를 해악질하는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뜰 관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하는데, 정관은 말씀드렸던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순작용인 것이 바로 정관인 것이고, 편관칠살은 나를 공격하고 해악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역작용을 하는 것이 본시 편관칠살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정관은 그래서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또는 남편,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것으로 보지만,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보거나 적군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도적으로도 볼 수가 있게, 도덕이 아니라 도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기타 관제 구설 송사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그냥 흑백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관도 일간한테 해악이 될 수도 있고 편관칠살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일간을 빼고 나서 그냥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나눠놓고 사주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 잘못 사주를 분석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래서 잘못 분석한다는 건 뭡니까? 사주를 잘못 봤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명을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목인 간목이 양금인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 양이죠.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관칠살인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되고 정관 격이 되는데, 신월은 금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신월에 약합니다. 신약, 이때는 살왕이 아니라 관왕, 신약 관자는 일단 정관을 뜻하겠죠. 신약 관왕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금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이면 무토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격을 취용할 때나 용신을 취용할 때 신중에는 무토는 없다 생각하시고, 만약에라도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격이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보다 인격이 될 수도 있다. 선생님이 그러면 임수도 투출하고요, 또 경금도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중기보다는 본기가 더 우선하니까 이거는 정관격에 관인상생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격은 많이 잡다한 불필요한 잡격여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십정격만 제대로 알아도 사주의 격과 용신 보는 법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관격 또는 정인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월은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은 굉장히 하면서 신월은 사주가 이제 기운은 하강을 하고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진다라고 했죠. 신유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코스모스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모스라든가 가을의 빌은 국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에도 꽃이 핀다는 얘기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간목처럼 작벌해서 동명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습니다. 을목은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가 되는데,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날씨가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뭘 필요로 한다? 화를 얻어서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고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만 가을의 꽃
같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개수는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개수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병화를 따뜻하게 해주면 을목은 땅은 촉촉하고 기후가 가을 날씨가 그렇잖아요. 좀 선선하면서도 굉장히 쾌청한 그러한 날씨가 되면은 여러분들 들판에 나갔을 때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또 들국화를 볼 수가 있겠다. 병화 개수를 용신을 쓰는데 무토 같은 게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회강할 것이 빛을 가리면 그늘지겠죠. 그 다음에 무토 또는 기토 같은 경우는 인성인 개수를 갖다가 파극해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개수를 쓸 때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좋지 못하겠죠. 오히려 금이 왕한데 토가 있으면 토생금해서 관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용신, 희신은 병화 개수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때 이런 틀을 알아야지만 용신이 무엇이고 기신이 무엇이고 희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월간 보게 되면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안적인 정인격에 관인상생되어 있지만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가을에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화초가 물만 많고 햇볕이 없으면 음습해지게 되면 나무가 풀뿌리가 다 썩죠. 후패된다 그러거든요. 후패. 그래서 저온 좋지보다 화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지는 진토로 이렇게 얻었죠. 진토를 얻어서 을목 자체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연간의 간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목. 일간 을목이 약할 때 간목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등락개갑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법제가 있어서 만약에 화를 본다라고 하면 화를 생해주는 길신으로서 작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일지에는 사화를 얻었습니다. 일주가 되고 이것이 좀 이제 투출된 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중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화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신합수가 돼 버리니까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어떻게 돼요? 힘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는 화를 조금 더 보충해 주면서 을목의 뿌리가 진 하나의 뿌리를 간신히 두고 있으니 을목의 뿌리도 이렇게 좀 한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사중에 있는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극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생목, 목생화 해서 요거는 간목이 화를 생해주는 길신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인의 을목의 뿌리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 금수운으로 가도 또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요거 신자진 수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화가 있으면 사신합으로 보지고 신자진 수고까지는 좀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병자신은 뭐 금수운도 나쁘지 않겠고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은 병화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원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자신은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남자 여자 뭐 상관없겠지만은 병술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오히려 좋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좋게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 정도 이 정해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나쁜 생시는 아닌데 이거는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중에서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정해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인사신 사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사신 이거는 사신 합수해서 임수가 뿌리를 얻었다 보는 것이 맞겠고요. 문제는 이제 사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추출돼서 임수를 파극하는 것이 좀 문제 아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목이 그래도 무토 이렇게 제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고 좋은 점은 을목이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이 괜찮다라고 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 이거는 목화운 아니죠. 목화운보다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갑술되는데 진술충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안 좋은데, 세운에 따라서 기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갑술대우는 세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저는 무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보이고요.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특히나 여러분들 을목이 경진시가 되면 정관을 얻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을목 입장에서 정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이라고 무조건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 경금은 바위덩어리를 내가 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신월의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금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경금은 장생을 얻은 데다가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이 경금은 제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운 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는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극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신합수가 되겠죠. 요거는 등락개갑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등락개갑이 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남녀의 구분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